결국 고개 숙인 비리 유치원. 저번에 사과를 한 것도 아니었죠. 손정혜면서 다시 사과를 했나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각종의 어떤 해명을 요구했었던 원장이 뒤늦게야 학부모들에게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잘못했다, 잘못을 시인을 했는데요. 예. 동탄의 모 유치원입니다. 학부모 2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두 아들과 함께 이 비리 아들과? 유치원으로 지목된 이 사실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고요. 남은 세월 반성하면서 살겠다. 예.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늦었지만 저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장 의원표는 이 원장님이 예전에 그 구급차 한 얼마 안 됐죠. 원장이라고 그래요? 논란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뭐 대책에도 있었고 기자들도 많이 있던 자리였었는데 예. 제대로 된 해명 대신에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실신하면서 또 대기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포인트가 됐었는데 그렇죠. 기다리고 있던 구급차가 마치 쓰러질 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런 행동들이 보이면서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과의 말이 사실은 또 많이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게 이제 이런 과거의 행위 때문인데요. 본인이 이렇게 지금은 사과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명품백을 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일해준 부원장을 위해서 선물을 한 것이다. 그리고 뭐 성인용품 구입했다는 내역도 상당히 문제가 예, 됐었는데 예. 그거는 아들이 한 것이다. 뭐 사실은 그러니까 다 이 가방은 내 거 아니고 성인용품도 내가 산 게 아니 다 내가 아니라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어쨌든 공금을 이렇게 썼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 이렇게 써서는 안 될 비용을 썼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에도 예,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분이 맞을까라는 이제 의혹을 사면서 예. 아직도 이제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손정혜면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아이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치원이 파행으로 운영이 된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게 아이들인 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수년간 7억 원의 어떤 금액을 부적정하게 집행을 했다. 그럼 7억 원이라는 금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으면 그 상당한 금액이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의 혜택이 와야 되는데 못 왔으니까 결국 아이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지금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해달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 구체적으로는 일단 국가회계 시스템이 에듀파인을 도입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투명하게 회계 관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쓸 돈을 다른 데 유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고요. 특히 그다음에 문제 개선 사항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 식자재 업품에 대한 계약을 해지해달라. 왜냐하면 기존의 업체에 급식 비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실 급식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이 업체는 해지하고 새롭게 공개 채용해서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좋은 그 급식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이고요. 예. 그리고 두 아들이 유치원에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행정 전문가로 대체해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에 우리 학부모들이 참 현명하고 냉정하게 문제를 잘 해결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이 유치원이 폐업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이런 비리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이 유치원이 문을 닫았을 경우 네. 아이들이 아이들은 어떻게 오히려 피해를 받고 학부모들이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무조건 이 비리 현장 처벌하고 폐업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개선책으로 앞으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혹여라도 폐업하거나 전국에 또 다른 비리 유치원으로 지목된 유치원이 갑자기 폐업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예. 단체 행동을 자제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이 전국의 많은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결부돼서 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예.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학부모 얘기 인터뷰를 보면 일하는 사람, 엄마 입장에서 유치원이 폐업이 되면은 그 상황이 너무 두렵다. 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정말 일하면서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좀 다른 문제로 또 이동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 입장을 냈는데 그 입장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가 잘못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엄격하게 꾸짖고 나무라시되 만약에 잘못이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의도라든지 사립유치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나온 부당한 보도나 정치적인 행위라면 여러분들이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이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차이 부분이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돼 있어야만이 회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지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따라서 그렇게 돼야만이 모든 게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잘못은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지만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야기가 있네요. 보니까 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이해 부족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부당하게 이제 어떤 그 편파 보도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인식의 문제이겠지만요. 예. 어떤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을 이번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그렇죠. 사실 뭐 기여한 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보는 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 해결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어찌됐건 이화를 막론하고 예산이 그 남용되고 전용되는 그런 부분은 명백히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네. 교육부의 감사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먼저 성찰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립 유치원의 어떤 특수한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어떤 대책 같은 거를 요구하는 게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어쨌거나 개선에 집중해야 그렇죠. 되는 시기다. 또 한 가지 저는 저 인터뷰 내용에서 조금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진 게 처음에 이제 반성으로 시작하고 차라리 그냥 개선하겠다로 끝났으면 좀 좋았을 그렇죠.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앞에는 죄송합니다이지만 뒤에 가서는 계속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과 부당한 보도, 예를 들어 이제 언론사에서 조금 이거를 과장해서 잘 모르면서 사립과 공립이 어떤 차이인지도 모르면서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식의 일종의 변명인지 해명인지 모르는 설명을 지금 덧붙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국민들이 혹은 유치원을 보내본 학부모들이 이 뉴스를 보고 그래 저거 좀 정치적으로 너무 왜곡하는 거 아니라는 공감을 샀더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유치원을 보내거나 뭐 보내려고 준비를 하는 모든 분들은 어느 정도 저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이 예. 이제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몰아가거나 그렇죠. 왜곡된 예. 보도로 몰아가기에는 다소 조금 해명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내용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이 그런데 이쪽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내용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도 비대위로 구성하시면서 박용진에게 소송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와 교육청 관료들에게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대안 마련하고 사태 수습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노력해 주십시오. 절대 눈 가리고 아웅 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국면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손정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박용진 의원은 상당히 곤란한 처지로 빠져들 수가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이렇게 실명 공개를 한 부분이 명예훼손이다라고 집단적으로 어떤 국내 3대 로펌 중에 한 로펌을 선임해서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송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유권자들의 어떤 표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한유총에 어떤 감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본인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보다도 공공의 이익으로 이것을 밝혔다고 한다면 예. 우리 명예훼손죄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알렸을 땐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유총에서 깊이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 언론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반란보도 청구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소송과 어떤 반론보도의 방식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국립과 사립은 좀 차이가 있다. 예. 근데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유총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입장인지를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반론 보도 형식보다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 토론회를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왜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됐고 사립 유치원의 특성이 무엇인지 예. 무엇이 억울한지를 좀 토론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해결책을 같이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한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계속적으로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유총의 그 임원들, 간부들, 특히 전국의 16곳의 시도 지회장이 운영하는 유치원 감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중에 7곳, 거의 반 가까운 곳에 또 이런 부정 비리라든가 경영상의 문제가 또 적발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현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대중하게 공개한 것이 법적인 책임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이신지 먼저 순위를 우열 순위를 가름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내부적으로도 자정 능력을 통해서 한유총이 노력하고 있는 걸 국민한테 설득해야 되거든요. 좀 우선순위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정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한유총의 주요 임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감사에서 굉장히 적발이 많이 됐어요. 그럼 장혜원 변호사 지금 국감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한유총도 뭐 억울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좀 전에 되게 강력한 이제 자기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국감장에 한유총 간부, 좀 전에 우리 인터뷰했던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간사들에게 협의를 요청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요. 국민들이 다 이제 시원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불출석하겠다라고 한다면 혹은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진실 공방이 이어질 텐데 아까 박용진 의원 얘기 중에 교육부와 교육청 관료들에게도 다시 한번 경고한다는 말이 그렇죠. 있었어요. 이게 예. 뭐냐면 시도교육청이 뭐 유치원이나 이런 곳들 이제 쭉 비리나 이런 것들을 감시해서 적발이 되면 원래는 징계 내역이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라는 예. 곳에 공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학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유치원 이런 곳이구나 알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교육부 장관 하위 규정으로 유치원 정보 공시 지침을 좀 무력화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유치원과 교육청 간에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여기까지 지금 박용진 의원은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부터 확실하게 좀 밝혀라 이렇게. 그래서 이번 사건은 지금 딱 손 변호사 말씀대로 이거라고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라고 이제 하나하나 공개를 하면서 차라리 예. 그렇게 의혹을 만약에 의혹이라면 그러니까 비리가 아닌데 비리라고 몰려가는 게 억울하다라면 예. 좀 투명하게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건 억울합니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설득을 얻기에는 다소 지금은 무리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어떤 경우는 뭐 전체는 아니지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쪽에서 각종 뭐 이야기를 하고 항의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자체를 이제 없앨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에 깔아뒀던 그 예산 그 편성 그 프로그램 예. 에듀파인이죠. 뭐 이런 거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립 유치원만 따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포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 법적으로 꼭 하나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누리과정에서 연 1년에 아마 2조 가량 들 겁니다. 네. 이게 지급하는 돈이 그 돈을 이제 그 지급을 하면서 이게 과연 지원금이냐 국가에서 주는 게 지원금이냐 아니면 보조금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지원금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받은 그 유치원에서 임의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보조금이라는 그 성격을 띠고 나간다고 그러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그 법이 있거든요. 네. 보조금은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쓰도록 항목이 아주 세세하게 규정돼 있어요. 예. 따라서 보조금은 또 이 사후 감시 체계가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원금이라는 명분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법적인 어떤 그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좀 이제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좀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